이상돈입니다. 저는 그 중앙대학교에서 법과대학 교수를 30년 하고 제가 정년은 좀 못 채우고 나와서 있다가 어떻게 국회의원을 4년간 20대 했었고 그 20대 국회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환노위에서 뭐 환경 그다음에 노동인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뭐 제 책 보고 뭐 글 쓰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 뭐 이따금 인터뷰하고 뭐 좀 뭐 책도 좀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의료 문제와 의대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뭐 계기라면은 제가 좀 뭡니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한 대학이 의대가 굉장히 좋은 대학이었어요. 오래됐고 남북전쟁 전에 생긴 의대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걸 또 제가 로스쿨을 다녔으니까 미국서 미국의 그 로스쿨 메디컬 스쿨 같은 건 좀 많이 좀 관심이 있죠. 그리고 좀 의료 계통에 계신 분들은 되게 알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악스너라는 그 유명한 의료 그룹이 있습니다. 그 악스너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대학의 유명한 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뭐 제가 거기 있을 때에도 그 악스너 병원이 뉴올리언스에 있었고 뭐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래서 의대 어떤 대학이 좋아지려면 의대가 있어야 되고 의대가 좋아져야 된다는 걸 제가 그때 좀 덜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83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중앙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그 당시 중앙대학이 아주 의대 때문에 아주 뭐 의대하고 병원 때문에 뭐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하면 머리 아파. 그래서 아주 그 의대를 하나 세우고 병원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는 걸 같은 대학에 있으면서 많이 좀 알게 됐고, 제가 또 제가 학장 지냈으니까 그 당시 대학에서 이제 회의하면은 의대 학장님들 이렇게 만나고 뭐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제가 좀 의학교육, 의대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 문제가 뭐가 가장 큰가요?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을 해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의료 문턱이 낮아졌죠. 굉장히 좋은데, 그게 좀 비현실적으로, 의료 문턱을 낮추는 건 좋은데, 그 수가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지나치게 낚여져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건 그때는 괜찮은데 이걸 20년 저는 최소한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2013년 14년 정도에는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봐요. 그 당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른바 진보 정권에서는 의료 수가 현실화 같은 걸 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정권이 들어가고 국회에서 과반수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와서는 좀 이런 문제, 요새 많이 되는 여러 가지 개혁 문제 이런 것을 그때 좀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전혀 못했잖아요. 그러고서 또 10년을 맥없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어느 나라에 아무리 그 일반 병원, 흔히 말해서 동네 병원이라고 그러는 데 가서 그 처음에 진찰료 갖다가 본인 부담이 커피 한 잔 값이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우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동안 20년, 또 최소한 15년, 20년 동안의 경제 성장, 말하자면 물가 상승 이런 것을 또 소득 상승을 좀 고려해서 수가 현실화를 좀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못하고 오늘날 온 거죠. 난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중에서도 병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병원을 좀 필요 이상 많이 다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큰 질병, 그 다음에 응급 사태가 발생하는, 말하자면 영어에서는 이제 그 트로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머전시보다 더
급한 거죠. 뭐 총을 맞았다, 뭐 큰 교통사고로 죽게 됐다, 이런 거. 응급하고, 그 다음에 고난도 의사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사태가 터지기 않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의료 체제가 그야말로 그 밖으로 보기만은 멀쩡하지만은 속으로는 이미 한계에 좀 오지 않았나 하는 이런 걸 많이 좀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뭐 병원 많잖아요. 병원 많고 뭐 분당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의료원 또 아산병원 뭐 세계적인 병원이 아닙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진짜 들여다 보면은 그런 데서 제일 중요한 이른바 필수 의료, 그 중에서도 아주 고난도 의료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뇌신경외과, 또 심장과 이거 대동맥이니 폐동맥이니 이런 거 다루는 거, 생명의 분초를 다루는 뭐 그런 데가 제가 상식적으로 느끼기에 좀 너무 등한시되어 있을 것 같고 하는 의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비로소 언론 뉴스에 나왔는데 뭐 흉부외과가 뭐 전국에 10명이 안 된다 그러면은 뇌 절개하고 하는 뭐 이런 의사한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제 개인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쪽에서 하도 답답해서 이런 게 도대체 그 의사라고 해서 그 고난도 의사들이 대우를 받고 그 대우라는 것은 사회적 인식 대우뿐 아니라 경제적인 대우를 받아야 이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제가 좀 미국 예를 좀 많이 좀 소개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마치 변호사가 많아지면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많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양면적이 있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도 그 일반적인 개인 병원이 잘 안 하고 큰 병원에 들어가서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의료 소송을 당하면 개인 그리고 가면 그냥 어디 감당이 안 돼요. 결과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그 의료 소송에 대비해서 보험을 듭니다. 책임보험. 근데 그 보험료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큰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큰 병원이 집단으로 들기 때문에 보험료가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미국에 들었는데 그래서 변호사가 많으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료 소송이 많이 생기는 게 좀 이른바 필수 의료 쪽이 아닙니까? 거기 수가는 법으로 정해서 굉장히 적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렇게 적은 낮은 수가를 가지고서 의료에서 무슨 분쟁이 생기면 그건 나라에서 책임져야지 어떻게 병원이 책임지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거 수가 결정할 때 그런 경우에 미국 같으면 뭐예요? 그 의료 소송에 대비하는 책임보험료도 수가에 반영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게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이번 사태 아니더라도 구조적으로 상당히 좀 한계가 와 있다고 전 평소에 느꼈는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야, 이게 왜 이렇게 안 터지고 오래 가지 그랬어요. 진작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특히 의대 교수랄까, 그 다음에 뭐 전공의 뭐 이런 분들이 인내하고 참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게 있지만 제 기본적으로 저는 도대체 1년에 한 학년에 이제 전체 한 3,000명을 배출하는데 의대 졸업생이 그걸 한 해에 뭐 2,000명 늘리겠다는 거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들 좀 기자들 좀 아는 사람 먹고 보니까 솔직히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기는 2,000명 늘린 거는 정부 발표하는데 우리나라에서 1년에 몇 명 나오는가를 몰랐다는 거야 정확히. 그래서 내가 농담. 그럼 1년에 한 2만 명 나오는 줄 알았네. 그 2만 명 나오는 나라가
저기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7배가 많고, 그 이제 대충 제가 이번에 한번 확인해서 보니까 약 한 22,000명이 매지컬 스쿨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는 4년 후에 졸업할 때는 약 500명 정도는 탈락이 되고 21,500명, 21,000명 정도 되니까 그 졸업생 중에 우리 3,000명이 딱 7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미국은 그 뭡니까 그 이민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뭐 연수, 펠로우 같이 우리 의사들도 보면은 되게 뭐 큰 병원 같으면 되게 미국에 1년 그 펠로우를 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도 다 의사 포함되니까. 또 이제 아예 이민 오는 경우 70년대 우리나라 의사들 많이 이민 갔어요. 근데 그런 숫자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3,000명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그러면 미국은 국토가 엄청 큰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적은 숫자 갖고 적은 수가 해도 그게 적지 않다고 보고 또 일본도 우리보다는 인구 비례해서 졸업생이 많지만 일본도 섬이고 굉장히 나라가 크잖아요. 근데 그건 뭐 누구나 지금 대충 뭐 아는 거지만은 우리 기존 제도의 어떤 모순 때문에 의대 졸업생 또는 전공의들이 과연 이렇게 필수 우려 어려운 과목을 하겠느냐 그 동기가 없잖아요. 그 제가 좀 찾아서 한번 소개하고 그랬는데 미국의 뉴로사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신경외과 그 중에서 이제 신경외과 그 척추도 신경외과고 이제 뇌도 하지만은 예를 들면 브레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뉴로사전의 평균 임금이 거의 80만 달러더라고요 1년에. 우리나라 같으면 1억이 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아마 뇌를 할 수 있는 닥터들은 그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로나ल्드 레이간 대통령의 장인, 그 낸시 여사의 그 스텝파더죠. 그것은 아주 저명한 그 뉴로사전이었거든요. 뭐 그런 사람이 대통령 가족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데가 안 생길게. 그러니까, 그래서 뭡니까, 제가 미국에 있어요, 봤지만은, 뉴로사전이니, 그 다음에 심장 전문의, 카디오베스큘라 서전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가운에 있으면 사람들이 막 우러러 본다고. 그건 경제적인 보수뿐 아니라 사회적인, 평가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존경도가 우리나라가 인식도 없고 너무 낮고 왜냐하면 그게 수가가 문턱이 너무 낮으니까 마치 어떤 무슨 암 진단 것도 어려운 치료뿐 아니라 이런 것도 당연히 그냥 환자들한테 의사들이 해야 되는 거다는 이런 것이 좀 잘못된 인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뿌리는 제가 볼 때는 20년 동안 묵은 이 고질적인 이런 모순을 갖다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요. 그것은 뭐 정치권 책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은 이른바 진보 정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 이런 것을 좀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대통령 본인이 뭐 전혀 이렇게 인식이 없고 이상한 놈마다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기껏한다는 얘기가 무슨 공공의대해서 무슨 유공자들은 더 많이 받고 뭐 지역에서만 하는 의사를 뽑으라 뭐 그렇게 되면 의사가 완전히 완전히 뭐 낙인 찍히는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됩니까? 뭐 그런 거 갖다가 그냥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를 현 정권은 전혀 대통령 본인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 주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장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관료라는 게 우리나라 관료는 90년대까지가 관료입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는 관료가 대한민국을 이끌었어요. 우수한 사람들 관료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료들은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장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고 했으면 좀 이해관계일 뿐더러 이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이 지 모르면은. 근데 더 한심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언론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번 그거 보고서 요새 언론이 왜 그렇게 의사를 지시하는가 나 좀 의아할 정도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동아일보 빼고서는 뭐 다들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 쓴 건가 할 정도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사회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나쁜 게 마치 무슨 허무맹랑한 의대 증원 가지고서 이게 황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3,000명에서 2,000명 그냥 아니 그 뭐야 고시 떨어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고시학과는 그 백록하고 칠판하고 마이크만 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의대 그거 한다는 게 얼마나? 그건 내가 우리 중앙대학교 내가 30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의대생 뭐 80몇 명, 90명이라고요. 그 90명을 해서 오늘날의 그 광명병원까지 병원을 키우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어서 이게 사립대학 아닙니까? 사립대학.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병원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병원도 한번 가본 적도 없는지 그리고 자기 친구 중에 의사도 없는지 내가 좀 이해가 안 가. 솔직한 얘기로. 좀 한심한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의사가 좀 부족해서 많이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의대 중에서도 병원도 이미 크고 그 다음에 교수들도 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데 의대 정원은 좀 작은 대학이 있잖아요. 뭐 솔직히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그 성균관대학하고 아산 병원 거기 아닙니까? 그럼 교육을 할 수 있는 데 갖다가 지원을 시켜줘야죠. 이거 뭐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하는 식으로 그냥 40명과 200명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미국에서 제일 좋은 의대로 뽑는 게 몇 개의 대학이 있죠. 뭐 존스 홉킨스나 그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이나 또 주립대학으로서는 그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미네소타 대학이니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 같은 게 주립대학이지만 좋은데. 그런데 한 학생 졸업생이 되게 150명 안팎이에요. 하지만 그 대학이 갖고 있는 그 병원이라는 게 규모, 자기 전속되는 병원뿐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병원의 규모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의대 교육이 어려운 거고 또 의대 교육을 시키려 하면 그 병원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보통 병원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지금 병원이 과거 달라서 의료 장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게. 또 뭐지 그걸 그러니까 도대체 난 이게 내가 그래서 어디 그래서 좋은 사람 아니면 이런 발상을 할 수 없다 말이야. 그래서 어떤 미국 주지사나 어떤 정치인이나 무슨 미국에서 현재 1년에 의대생이 한 22,000명 들어가서 21,500명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온다고 보는데 그거 어느 한 해에 3만 명 입학하겠다 그러면 저거 어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난 이런 미친 얘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 한국 언론들이 다 찬성한 것에 대해서 난 도대체 저 신문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난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이쪽 총선 지나면은 좀 이렇게 지난번 선거 때 그냥 뭣도 모르고 터뜨렸으니까 선거 지나고 선거에서 또 패배했으니까 집권당이 그렇게 되면 좀 이해 당사자 의견을 들어서 좀 조절하지 않을까 했는데 뭐 그것도 없잖아요. 이제는 내가 볼 땐 너무 늦었어요. 4월 말 5월 초가 이제 말하자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마지막 대전환이었다고 저는 보죠. 이젠 너무 늦었다고 봐요. 근데 총선을 패배했는데 왜 안 물러서는 걸까요? 어떻게 민심? 근데 지금 이 문제하고 다른 게 과거에 이제 그 집권당이 그 독단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야당들이 굉장히 비판하고 그랬죠. 이른바 또 언론 중에서 이른바 좀 지금 이른바 좀 그 진보 언론이라고 그럴까요? 진보 매체 같은 데에서는 정부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그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 한다고 막 밀어붙일 때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아주 이상하게 된 게 그게 또 의대 증원하자고 뭐 이상한 보고서 쓴 사람은 민주당이 그 비례대표 의원들 데리고 왔잖아요. 예, 그 도대체 그리고 난 잘 모르잖아. 한번 보니까 이 현업을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 그게. 그런 사람들이 보고서 쓰면은 지금 상태가 괜찮다는 영어 보고서 쓰면 영어비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 지금 잘못됐다 확 뜯어 고쳐야 된다고 이상망측한 보고서를 내야만 이게 연구비가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어떤 분야는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것은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그것을 참조하고 반영을 하고 뭐 결정을 해야지. 그냥 쓸데없는 보고서 쓰는 사람 따라하면 다 망친다고 이게. 그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우스운 얘기로 그 대학 총장이나 대학 교무처장을 그 교육학 공부한 사람이 오면 그 대학이 시끄럽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뭐 이상한 교육 이론을 만들어서 그걸 자기 나라인데 해보려고 그러거든. 근데 그거 전혀 안 됩니다. 그냥 현업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잘못됐고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바람에 그 이제 할 말이 없어졌잖아요. 그 또 하나는 지금 저도 이번에 언론 내가 좀 관심이 있으니까 보니까 경향신문 한겨레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잘못된 걸 됐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주 처음으로 야권의 지지를 얻는 정책을 낸 거라고. 그 양쪽에 다 죽을 깨를 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경향신문, 한겨레신문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유보적인 비판적인 뭐 기사를 쓰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잘 몰랐다가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새 언론인들이 과거 언론인과 달리 그 위상이랄까 이런 게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또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막연한 좀 뭐라 그럴까요 질시 같은 게 있는 건 아닌지 뭐 제가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요. 어떻게 돼서 이런 기사 이런 사설을 쓸 수 있냐 말이야. 이게 이제 상상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의사가 모자라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전 국민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여기 있다 보면 이 일을 하다 보면 느낀 게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가 굉장히 없는 거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느껴질 정도인데 이게 사회적으로 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근데 그런 거 여론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질문이라도 한 여론조사 엉터리라고 하셨는데 여론조사 이런 거 여론으로 물어보나 마나요. 그래서 지금 저거 마찬가지예요. 의료 수가를 올리는 것을 좋겠다. 그대로 둬야 된다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70~80%가 그대로 둔다 그러잖아. 그러면 그대로 두면 이게 망하는 거냐 완전히. 전체가 망하는 거고 그 피해는 누가 하느냐? 그 저소득층이 피해를 더 먼저 입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여론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여론조사할 것 같으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비판하는 게 그게 언론의 역할이죠.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부족하다. 변호사 더 많이 뽑아야 하는데 여론조사하면 항상 많아진다고 그런다고. 그게 일종의 대중의 포퓰리즘이에요. 그럼 국가 정책을 이끄는 사람들, 여론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런 거 따라가고 뭐 정책이고 뭐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다 따라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여론에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답변하는 사람들이 뭐 되게 인식이 뭐 정확히 있느냐 모르잖아, 그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뭐 국민이 뭐 70%가 80%가 찬성했다고 뭐 사설을 쓴 거, 그것 도대체 그게 뭐 논설위원이라고 타이틀을 들고 다니는지 너무 부끄럽다. 창피한. 난 이번에 아주 한국 언론의 그 수준을 아주 절실하게 다 드러낸 것 같아. 또 하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치사하고 유치하고 맨날 종편이라는 게 토론한다는 게 너무 한심하잖아. 맨날 그런 거만 보니까 기자들이 다 그냥 완전히 머리가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번에 아주 그런 점이, 그럼 과거에도 그랬냐? 과거에 안 그랬다고, 이게. 그게 지금, 이번에 아주 민낯이 드러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그 2편의 방송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이번 청문회 혹시 보셨나요? 그래서 난 뭐 청문회 이것도 TV 이런 건 잘 안 보는데, 그게 솔직히 그 장관이라는 사람이 뭐 2,000명은 뭐 내가 했다 그러고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력서 보니까 뭐 경제학을 공부했대. 그 어디서 공부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뭐 한심한 장관, 요새 장관한다는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제가 이제 장관할 사람이 없어요. 웬만한 사람은. 그래서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제가 완전히 좀 한계에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뭐 맨날 이런 판국에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뭐 친윤이니 뭐 친한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서 그 얼마나 한심한 거야 도대체 그럼 과거에는 그랬냐? 과거는 안 그랬다고. 그 좀 의협분업 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집권당 내에서도 상당히 고생했다고. 왜냐 그러면은 거기에 의사 직역을 대표하는 수 있는 사람이 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들어갔고 또 약사도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듣는 그 두 사람들이 그거 하는 바람에 아주 애먹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영역에 대해 입장이 있겠지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전문적인 이슈를 가지고서 당내에서 토론하고 싸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게 도대체 흔적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무엇을 그거 하고, 그러니 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아젠다가 집권당에서 뭐 한마디 말이 없고 지금 뭐 저체 뭐 없잖아.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비로소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이제 좀 말하자면 이게 굉장히 폭발력이 크다는 것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한국일보 칼럼에도 쓰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지금 1학년 전교생이 6급이잖아요. 이거는 뭐 인류에서 살아 그러면 좀 하지만은 최소한 100년 내에 없던 일입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당단히 그때면 입학시험을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정권 물러나야죠. 이런 걸 야기한 건 무조건 정권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좀 이제 알기 시작하고, 이게 좀 김윤 문제는 젖혀놓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게 좀 보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난 그 민주당이 그 헛된 그 공공의대, 공공의료원, 난 꿈을 깨야 된다고 보는데, 난 그것도 되게 한심하다고 생각해. 서울대병원 공공병원, 국가에서 하는 퍼블릭 호스피탈이지, 그게 뭐 민간병원입니까, 그게? 그럼 공공병원일 것 같으면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세우면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거 다 국고 달라는 거 아니야. 그 제가 이랬던, 현재 한양대학이 뭐 제가 뉴스 듣기는 어려워서 뭐 증권을 팔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난 그 생각이 중앙대학은 좀 아무 일도 없나 걱정돼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거기는 이제 중앙대 법인은 두산그룹이니까 두산이 좀 버텨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다 한양대고 중앙대고가 아니라 이거 대학이 의대를 만들어서 병원을 세웠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압니까, 그게? 50년 걸리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망가뜨린 건 6개월이면 망가뜨린다고, 이거. 난 그래서, 이런 거 대학에 대한 인식도 너무 없고, 특히 어떻게 교수라는 직업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학생 아무 보태니까 가르쳐 박사 만들어가면 그게 됩니까, 그게?
박사생, 그 대학원생은 교수가 이게 자기가 판단해서 그 받는 거지. 그 의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째 그런 몰지각한 얘기가 나오고 있냐. 난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이고 뭐 도대체 복지부 장관이고 뭐 대학을 제대로 다녔는가 난 좀 의심스러울 정도야. 난 도대체 그리고 저것도 마찬가지야. 언론사에서 그 황당한 기사 쓰는 논설위원도 저거 도대체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좀 아주 그냥 내가 그게 궁금하다고. 도대체 내가 볼 때는 도대체 이게 상식에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볼 때 내가 우리나라의 그 뭐라 그럴게 지적인 풍토 완전히 이게 좀 뭐가 잘못됐다. 그리고 그 대학 총장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야. 이건 대학의 어떤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갖다 이렇게 위협하는 경우가 없다. 이거 다른 과도 아니고 의대잖아, 의대. 그 내가 우스운 얘기가 내가 좀 80년에 와서 이제 대학교 얘기 있는데 내가 들은 얘기 있어요. 그 의대 사료 만든 대학은 좀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 의대 안 만드는 대학부터 교수 봉급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립대학에서 그 대학 법인이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의대를 세우고 병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 완전히 상 줘야 된다고 이게. 근데 그런 노력은 전혀 없이 무슨 뭐 공공의대 법을 만들어서 국민 세금으로 뭐 알량한 의대를 만들어라, 병원을 만들어라. 그 말이 됩니까 이게? 난 그래서 민주당과 진보라는 사람들이 이걸 깨치지 않는 한 난 국가 끌고 갈 수 없다고 봐요. 저도 그 부분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성남시 의료원을 몇 번을 갔거든요. 몇 번을 가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지는 게 왜 사람들은 본인은 공공의대를 이용 안 한단 말이에요. 대중은. 왜냐면 어딜 가나 싸니까 이용 안 하는데 본인이 또 공공의대 실력 없다고 믿고, 근데 또 정치인은 공공의대 만들겠다고 하고 국민들은 그런 정치인을 지지해 주는 게 제가 그 이제 정당을 지지하는 게 반드시 그것만 가지고 지지하지는 않죠. 난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정확한 이제 통계라고는 뭐 말할 수 없는데 이 성남시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재정자립 때 제일 좋은 데 아닙니까? 이런 통계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건 맞고 또 하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그 병원 의원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가. 또 인구 대비해서 의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가. 그러니까 성남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공공의료원이 애당초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지난번 뭐 코로나 같이 뭐 그런 경우에 좀 필요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은 기존에 있는 병원을 갖다가 어떻게 용도를 갖다가 잠정도를 하든가 뭐 그런 거지. 그리고 왜냐하면 민간하고 공공이 경쟁하면 공공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왜? 일반 개업하시는 분들도 이게 똑같은 수가 정해있지만은 경쟁을 해서 보다 더 훌륭한 시설에 뭐 보다 친절하게 하는 게 자기한테 경제적 인센티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의료원들은 없잖아요. 그냥 뭐 봉급 받는 거 아닙니까? 난 그게 근본적인 차이라고 봐요. 근본적인 차이고, 그리고 이른바 응급 또는 초응급이죠. 우리나라는 그 개념이 있나 모르겠어요. 미국은 그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그 총상 아니 뭐 생명이 아주 그냥 뭐 이런 것은 응급병에서 더 이죠. 뭐 이런 병원을 키울 때는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걸 위해서 지정을 하고 후원해야 됩니다. 앰뷸런스 같은 것을 도와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뭐 단체장이라는 게 뭐 건물 세워서 테이프 커팅하고 다 텅 빈 건물이 널렸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다 형편없다고 그냥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한다고. 건물 세워놓고 테이프 커팅이나 한다고. 근데 이제 성남은 뭐 의료원 아무 용도가 없잖아요. 어떤 병원이 많은데 이렇게 병원 많은 데가 세계에 별로 없다고 이게. 아마 세계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다만 이제
우리 그 지방에 아직도 노년 이른바 지방 소멸역에 있는 지방에 이제 노인들 또 그 농촌에서는 안전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농업이라는 게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좀 가까운데 병원이 없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그러면 그 특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런 필수 의료를 할 만한 의사들한테 동기가 있느냐? 뭐 뻑하면 소송당하고, 그야말로 그 스타벅스 커피 반찬값도 안 되는 그 초진료 같은 거 가지고서 그걸 요구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뭐 이른바 그 의료 취약 지역의 병원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건물만 짓는 게 쓸데없이 돈만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데 난 그래서 이런 것을 난 제가 지난 20년간의 우리나라 좀 발전 보면은 그래도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시절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분이 그냥 세월을 낭비하고 엉뚱한 가서 본인도 구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10년 버틴 게 다행입니다. 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여론이 되게 많아요. 왜 의대 증원하는데 의사 단체랑 이야기해야 된다. 의사 단체 빠지라고. 그리고 정부에서 의협이 대표성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지금은 대화를 하자고 하지만 초기에는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그 한마디로 무식한 얘기예요. 거기 그 이제 변호사 키우는 데가 로스쿨 아닙니까요? 그 미국에서 로스쿨이 처음에는 그냥 우리나라 고시 학관 같은 게 막 열었어요. 그래서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은 그 대학을 못 나왔지만 변호사에서 판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규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수습하다가 하니까 변호사가 됐다고. 해리 트루먼 그 대학을 안 나온 그 대통령 마지막이죠. 그 후에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미국 변호사협회하고 미국에 그래도 좀 로스쿨 중에서 그래도 좀 이름이 있는 로스쿨들이 만든 그 로스쿨 협의회 해서 로스쿨에 대해서 인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비로소 대학을 나오고 3년제 로스쿨이 되고 지금도 그것을 국가가 관여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그건 무슨 뭐 시민단체가 거기에 관여합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변호사협회 플러스 미국 로스쿨 협의회가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로스쿨 협의회 창업 멤버는 어디서 하느냐? 그것은 다 뭐 하버드, 예일, 시카고, 콜롬비아 같은 누가 얘기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로스쿨이 시작을 해서 지금 운영한 거예요. 의대도 그 똑같아요. 미국에 AMA라는 미국 의사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의대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국도 그 19세기까지는 자격 안 되는 의대가 많아서 그 후에 제가 알고 있는 그게 아마 20세기 들어와서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합동을 해서 자격 안 되는 것 갖다가 인정을 안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면 의사는 못하니까 이제 그런 부실한 의대가 다 정리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도 이제 근데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른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도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권위를 스스로 인정을 한다고. 로스쿨이나 메디컬 스쿨의 그 주축 리딩하는 스쿨은 대학들은 어느 대학? 다 이름으로 다 아는 그런 대학 아닙니까? 로스쿨이면 이건 비슷해요. 하버드, 스탠포드, 노스웨스턴, 존스 하피킨 같은 그 전국적인 명성인데, 그 다음에 각 도시마다 그 도시의 의료를 이끌어가는 아주 오래되고 좋은 그 의대가 있죠. 애틀란타 같은 에머린이 다 있어요. 그런 의대들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 미국 사람들은 권위를 인정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걸 인정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냐면 제가 이게 표현할 것 같으면 영어 표현할 것 같으면 균등주의 함정이에요. 이갈리타리안 트랩이죠.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전 분야에 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의사들의 협회, 그 다음에 의대, 예. 그것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의대라는 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서울에 의대가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 의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그 다음에 지금 전주에 있는 거 말고 고대로 흡수된 우석대학 정도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뭐 좋은 의대는 다 지방의 국립대학이죠.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뭐 등등 전북대.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대학에 대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야죠. 그래서 그런 오래되고 전통적인 명성이 있는 대학의 중심이 된 의대협의회가 이끌어가서 이 문제는 잠깐 거기에 의견을 들어야죠. 근데 그걸 마치 무슨 뭐 집단 이기주의라고 그럼 나 같아도 그냥 다 그만두겠어요. 더군다나 그걸 무슨 신문 사설에서 무슨 뭐 집단 이기주의고 뭐 의사가 특권주의라고 그러는데 나온 세상에 물론 그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사람한테 의사 봉급이 많아 보일지 모르는데 내가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학병원에 정 교수 의대 교수가 뭐 한 2억 정도 뭐 받는다고 그러는데 1억 넘으면 소득세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1억 받는 사람이 둘 받는 게 아니에요. 한 대밖에 안 된다고. 근데 그분들의 거기에도 이제 그야말로 지금 국가적으로 멸종 위기 의사가 부족해 있잖아요. 뇌신경외과, 심장 연원 수술. 우리 지금 그거 문제 생기면 이제 다 그만이라고. 갈 데가 없어. 끝이야. 그 문제 생기면. 아니, 그런 사람들이 미국 가면 1년에 10억 원씩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 국민소득 차이 있지만, 그거 계산하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대우해주고, 연봉도 한 4, 5억은 돼야 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무슨 특권이니, 뭐 집단 이기적이니 하면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런 우리나라의 난 이게 지금 한국 사람 정서에서 굉장히 잘못된 게 또 균등주의적인 사고예요. 그리고 정치권이 거기에 그냥 좌우되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 손을 떼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나는 그렇게 봐요. 네. 여야 정치권이 지금 아무도 목소리를 이제 좀 내려는 것 같긴 한데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너무 좀 왜냐하면 석 달에 1조 원씩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나라 거덜나고 있는데 왜 여야 정치권은 아니 그건 뭐 뻔하잖아요. 여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뭐 의대 중원 2,000명이 벼랑간 나오고 그게 또 하면은 그러니까 제 기본도고 대통령의 자질이 문제가 있고 그 장관도 무조건 지금 현 정권의 장관에도 장관당한 장관이 뭐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웬만한 사람들은 장관 안 하잖아. 그 청문회 같은 그거 뭐 하고 지금 난장판 전국에 누가 장관을 합니까? 이런 전국에서 장관할 사람이 없어. 능력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무너진 거예요. 정치도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건 무너져도 뭐 괜찮아. 텔레비전 안 보면 되잖아. 근데 의료가 무너지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만큼 키우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난 뭐 국가도 그렇지만 난 그 한양대학이 그 정도 상황에 처했다고 다른 사립대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난 그래서 지금 이 문제만큼 중요한 게 난 없다고 하는데, 난 CBS 그때 보면은 진행자도 잘 모르잖아. 내가 그래서 그러고 나 같은 그 작가가 이제 이게 하는데,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왜냐 그러면 이제 의사 쪽에서도 뭐 이제 유튜브니 이거 많이 얘기했지만은 이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일반인들한테 이게 다가가기가 좀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가서 이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잖아, 솔직한 얘기도. 그래서 그런 나 아주 그냥 답답해서 제가 제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좀 이런 거 좀 많이 썼는데 그게 좀 본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 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의사도 좀 의사협회도 자기 윤리강령 같은 거 해서 우리나라는 어떨까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의 지금 마약 문제가 이렇게 큰 것도 지금 미국에서 이제 힘든 데는 큰 병원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책임한 개인 하는 데에서 처방을 마구 내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진통제 하니까 진통제가 비싸니까 돈 없으면 마약으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봤을 거예요. 그런 좀 의사의 일탈 같은 것도 미국의 어느 사회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의사협회가 자율적으로 좀 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의사 전체뿐만 아니라 특히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에서의 의료를 버티고 온 이른바 대학병원 의대 교수와 전공의를 무슨 집단 이기주의 밥그릇 챙기고 한다는 건 난 상상이 안 가는 일. 자기가 하는 일에 의해서 가장 보수를 적게 받고 있는 데가 난 거기 같은데. 그러니까 나 같아도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신 거죠? 바로잡아야 대상은 이건데 엉뚱한 거 고치고 있다. 엉뚱한 거 고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고치는 것도 아니지. 증원이라는 것 자체가 다 정부정학과 같으면은 한 100명, 200명 하고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 논아주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 온 지방 평등화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대학한테 조금 더 주면 되잖아요. 100명 있는 학교에 10명 더 주면 감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고서 맨 선동적인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은 이 정부가 대학 확성해서 2,000명을 취소할 것 같으면은 일단 전공의는 9월부터는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번에 드러난 비로소 알게 되는 우리 의료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를 고치던가. 근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의대 교수들이 진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응급실 의사들은 파업을 금지한다고. 언제 가서 파업했습니까? 그냥 탈진해서 그만두게 생기는 거지. 지금 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완전히 집단 정신병인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완전히 의사를 갖다 그렇게 모욕하는 법이 어디 있어. 지금 하다 못해서 그냥 탈진해서 그만두게 생겼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제 이 가을 되면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이른바 많이 있는 동네 병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네 병원이라고 그러지만 그것도 적절치 않아요. 요새 병원은 작지 않습니다. 웬만한 데 같은데 굉장히 크고 투자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의사들이 굉장히 수입 많은 것 같지만 자기 자본 투입한 거 생각하면 그게 이렇게 웬만한 사람 할 수 없다고. 근데 그런 데는 기능을 하지만은 그 대신에 고난도 질병이랄까 위험, 트라우마, 이머전시는
무너지면 정권 그만둬야 돼.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런 정권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그 나라의 지금 각 나라가 미국 같은 주정부나 시가 하는 게 제일 한 게 이머전시 룸을 유지하고 트라우마 센터를 갖다가 하고 말이죠. 이런 건데 이걸 갖다가 그냥 완전히 난장판 쳐버린 정권이 무슨 정권이라고 할 수 있어. 기본 자질이 안 되는 거죠. 난 그렇게 봐요. 예.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그 응급실에 전문의들 사직 못하게 하고 파업 못하게 한다는 뭐 그런 얘기를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국회의원들은 지들은 편할 때 국민들이 그 지역구 잘 봐달라고 뽑아줬는데 그냥 자리 버리고 다음 해 시장으로 출마하고 막 이런 짓을 하면서 왜 저런 소리를 함부로 글쎄 그거는 조금 좋은 비유는 안 되네. 그건 좀 경우가 다르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걸 도대체 그거는 헌법에 우리 옛날에 그 있다. 의원님들 지가 싫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 파업하는 게 이거 뭐 하다가 도대체 이러다가 뭐 과로 의사가 쓰러진다고 잘못하면 의사가 의대 교수들이 쓰러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전문의 위주로 한다 그러는데 그 전문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나? 그 전공의가 나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전공이 이게 잘못되면 말이죠. 우리나라 이제는 뭐 전공이 나올 것 같으면 10년 더 걸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그 전공의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존중해야지. 그 사람들이 뭐 그야말로 아니 난 뭐 이름만 들어가면서 뭐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끝이. 그래도 지방에 체제가 보니까 수도권 빅6에 전문의 중심 영화한다고 TO가 늘어났잖아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전문의를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는 더 전문의가 비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현상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대학병원도 큰 병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진료도 진료지만은 의학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후배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의 중심하면 이제 교육은 안 하겠다는 거죠. 부차적인 거잖아요. 그 영어에 병원 중에서 그 영어 보면 티칭 호스피탈이라는 게 있어요. 티칭. 예를 들면은 뭐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 같은 메디컬 스쿨 좋은 데죠. 그러면 이제 자기 독자적인 큰 병원도 있고 또 거기 여러 개 있으니까 주변에 협력 병원도 있잖아요. 거기 졸업한 그 전공의 레지던트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교수하려서 이런 협력 병원이죠. 그래서 의대 중에서도 뭐 자기 독립되는 자기 부속 병원이 없지만 그 도시에 큰 병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뉴올리언스에 있을 때 제가 다니는 대학에 의대 부속 병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 그 전까지는 그 체리티 병원이라고 뭐 한동안은 미국에서 가장 큰 병원 중에 몇 개, 그 병원을, 그건 이제 원래는 이제 무슨 천주교 수녀들이 세운 병원인데 커서 이제 주정부가 이게 하는데 그거 운영을 그 대학에 맡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는 병원을 이제 티칭 호스피탈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병원이죠. 그런 병원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후진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후진을 안 키우면 전문의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르겠어. 나 한번 내부 사정으로 그 전체 의사 TO 중에서 큰 대학의 큰 병원에 전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내가 통계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그것도 다 그러려면은 지금 의대 교수들이나 전공의들에 대한 급여를 우리 20년 동안의 경제와 소득이 얼마나 커졌어. 거기 그보다 더 하는 게 거기에 비례는 해야 될 거냐, 최소한도. 과거에 비해서. 그러면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적으로 알아서 지금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 같아도 그만두겠어, 이거. 지금 너무 터무니가 없어요.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의대생 뽑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교수들이 가르치지 않을 거 아니야. 어떻게 가르쳐? 그거 웃기는 거지 뭐. 50명 있던 배랑 200명. 좀 이제 미국의 메디컬 스쿨이 200명 있는 대학이 한두 군데 있나 모르겠어요. 대개 150명 안팎이에요. 그 유명한 대학들이. 존스 홉킨슨이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학들입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이건 너무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건 나 처음 보는 거야. 안 그래도 의대 교수님 지역에 계신 분 만나보니까 증원되면 나는 내년 3월달에 그만둘 거라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가르칠 수가 없잖아, 그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소수만 내가 책임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진흙탕에서 나는 나가야지. 그러니까 제가 저건 뭐 이런 고시학관 세우는 거를 생각하는 거냐? 완전히 미쳤지, 그래. 난 도대체 난 그래서 들어보면은 제가 30년 동안 있었던 그 중앙대학교 그 당시 그 병원이 없어서 이제 성심병원이라는 연결이 그게 잘못돼서 그게 서로 갈라지고 뭐 아이고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오늘날 이 병원이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걸 대학이 한 거 아닙니까? 국가가 돈 준 거 아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야말로 굉장히 소중한 사회적인 자본으로 생각하고 그걸 존중하고 그래야지. 이거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네, 아까 전에 정권의 뿌리가 흔들린다고 하셨는데 이게 대통령 지금 봤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약간 신문 상태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나와서 할 말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잖아. 그래서 그리고 그 말 믿습니까? 그 장관하는 사람이 2,000명은 내가 했다. 그러고 자기 근거도 없이 그 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게. 이 뇌관이 언제 터질까요? 지금 최상병 문제가 되게 뭐 이제 그게 조금 그건 좀 이제 피크를 지났잖아요. 피크를 지나고 요새는 이제 뭐 다른 그때 그리고 현재 그 정국이 너무 대치 정국 가고 난 근데 야당도 지금 상태 그 야당 리더십 가지고서는 난 그게 좀 난 답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뭐 근데 지금 이 정부는 현재 야당이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더군다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능력하고 뭐 이게 뭐 의료 이렇게 문제되면은 더군다나 대학 입시를 6.25 때도 입학 시험은 걸리지 않았을까? 세상에 원. 아니 얼마 전에 만난 분이 그거를 본인이 광주에서 고2였었는데 광주 사태 때 그때도 전남대가 일주일 쉬었다고 근데 지금 6개월 쉬고 근데 이제 그게 뭐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일종의 뭐 특정 섹터 굉장히 중요한 분야를 정치권에서 여야 더하기 언론까지 동아일보나 뺀 전 언론이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면 빌리파이라고 그러죠. 악마화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나는 우리 사회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건 뭐가 잘못됐다 크게 잘못됐어. 그리고 아마 그 대가를 이제 이미 치르기 시작했고 세게 치를 겁니다. 세게 치르는 시점이 이제 뭐 가을 되면은 이게 뭐 그러지 않겠어요? 뭐 이제 전공이 없는 상태에서 그 전문의로 나는 뭐 지금 그 참 우리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교수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뭐 그 서울시장을 하고서 뭐 대학 총장을 해본 어떤 분이 이런 말이 있다고. 1,000만 서울 시민보다 1,000명 대학생을 이끄는 게 더 어렵고 1,000명 대학생보다 100명 교수가 더 어렵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교수 중에서도 의대 교수는 또 특별한 교수 아닙니까? 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뭐
특별 대화라는 게 아니라 상응하는 어떤 존경이 좀 있어야죠. 상응하는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했잖아요. 여야가 다.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몰상식한 거예요. 말씀해 주셨는데 안 해주셔도 되는데 보수가 무너졌죠. 저는 이것 때문에 보수 뭐? 지지자였잖아요. 의료계가. 의료계가 보수에 되게 열렬한 지지층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등을 본인 지지층을 무너뜨리면서 진행했는데 그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보수 정당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질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제3정당이 좀 괜찮은 게 있었으면 상당히 역할을 할 뻔했고, 그거는 뭐 나도 개인적으로 한번 희망했던 건데 그건 잘 안 됐고, 이거 지금 저거 뭐 모르겠어요. 지금 뭐 그리고 이 정권이 지금 의사와 의사 가족들에 대해서 아주 모멸감을 줬고, 또 하나 그런 집단이 있잖아요. 그 외교관들이 머리 꼭지가 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다 뭘 믿고 있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 원래 대학 교수 지식인들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지 않잖아요. 모르겠어, 나도. 그러면 본인 지지자였던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팽개를 치는 거는 어떻게 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어. 의료계가 본인 지지자 워낙 그냥 뭐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하는 게 다 그냥 위에서 하면 그대로 따라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래도 전문 관료가 이끌어갔을 때 나라가 발전했던 겁니다. 엉터리 정치인이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룩한 거에 있는 거고, 그 다음 단계의 진화를 우리가 난 상당히 못한 게 아니냐 싶어요. 혹시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끝이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게